여러분의 막힌 가정 경제를 시원하고 스윗하게 뚫어드릴 양희승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 새해에도 돈키호테 청취자분들을 위한 속 시원한 정보를 기대해 보면서 진짜 근데 이맘때쯤 되면 항상 드는 생각이 세월이 야속해요. 너무 빨라. 맞아요. 예, 작년에도 우리 청취자분들 만나랴 현장에서 상담하시느라 너무 바빴잖아요. 네, 저뿐만 아니라 쭈디나 방송 들으시는 돈키호테 모든 청취자분들에게도 이 코로나 이후에 다시 일상이 회복이 되면서요. 코로나 이전과 같으면서도 사뭇 다른 일상을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볼 때는 국내에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이 경제가 저성장 기조가 맞아요. 이제 계속되면서 소비자 물가는 상승하고 금리도 인상되면서 개인이나 기업 모두 참 힘든 한 해였다라고 이제 회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이제는 올 한 해가 아니라 지난 한 해네요. 예, 그렇죠, 작년. 네. 예.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는 거대 은행도 파산을 했고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에서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게다가 최근에는 개인과 기업의 부채율도 점점 높아지고 네.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죠. 2024년 어떨까요? 작년과 같이 힘든 한 해를 보낼까요? 네, 사실 방금 전 이제 쭈디가 작년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경제 이슈를 핵심적으로 잘 짚어주셨는데 잠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이제 전 세계가 금융위기를 겪고 난 뒤에요. 소위 뉴노멀이라고 해서 이제 노멀을 이제 표준이라고 하면 그 표준이 달라졌다. 그렇죠. 일상이 달라졌다. 이렇게 되는데 그동안 우리 삶과 다른 상황이 경제에도 나타나게 됐고 뉴노멀 시즌 1이라고 하는 2012년에서 2019년까지 이 시기에는 저성장과 이제 이게 지속되면서 국가의 규제 강화 또 소비 위축이 지속이 됐었고 그 뒤에 또 갑자기 바이러스가 또 한번 세계를 덮쳤죠. 그게 이제 코로나19였는데 최근 보험연구원의 이제 2024년 경제 및 보험시장 전망에 대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올해 2024년부터 소위 뉴노멀 시즌 2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고요. 올해에는 금리가 과거 시즌 1과 같이 저성장이 계속 이어지면서 오히려 소비자 물가 금리가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경제 환경은 작년하고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지가 않다. 뭐 네, 이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집 가정 경제가 조금 더 탄탄해질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명한 말이지만 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2024년 그 보험 시장에 대한 전망을 오늘은 좀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우선 보험과 관련해서 새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약간 반전 뉴스이긴 합니다만 뭔데요? 바로 경험생명표가 개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동키분들은 이미 경험생명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아시다시피 보험개발원이라는 곳에서 5년 주기로 보험 가입자의 성별, 뭐 연령별, 사망률, 사고율 이런 것들을 산출한 자료인데 이 경험생명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생존율과 사망률. 이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이제 바로 코앞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도 이러한 통계에 맞춰서 보장성 상품의 경우에는 보험료 그리고 연금 상품의 경우에는 나중에 고객에게 돌려드릴 연금액에 대한 변화를 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예전에 연금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경험생명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경험생명표의 적용이 지금 가입 기준으로 되느냐 아니면 연금을 받는 때를 기준으로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께 네네. 퀴즈도 드렸었는데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어쨌든 말씀에 따르면 경험생명표는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평균 수명이 변화함에 따라서 개정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보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보험을 분류할 때 여러 기준과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제 우선 평균 수명이 증가해서 경험생명표가 그 영향으로 이제 개정이 되면 대표적으로는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반대로 연금 상품의 연금 수령액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냐면 평균 수명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조기에 사망할 확률이 낮아진다라는 거죠. 오래 산다는 예, 얘기니까. 종신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소비자가 사망을 하지 않는 거야. 뭐 점점 더 늦어진다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은 종신보험료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줄어들 수밖에 없고, 반대로 평균 수명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연금 상품에 가입하고 미래에 연금을 받을 기간도 소비자 입장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더 오랜 기간 동안 연금 그렇죠. 수령액을 나눠 받아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즉 상대적으로 이 생명표를 반영을 하게 되면은 같은 돈을 받았는데 예전에는 10만 원 받아서 9만 원만 연금을 주다가 이거 10만 원, 15만 원을 이렇게 더 많이 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면 이제 또 그 당연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 연금액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종신보험처럼 내가 사망한 이후에 받는 상품 이런 거는 저한테 맞지 않죠. 저는 뭐 결혼을 하지도 않았고 네. 또 자녀가 있지도 않으니까 새해에는 노후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고 어떤 연금 상품들이 있는지, 뭐 투자형 연금이 좋은지, 금리형 연금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게 공부를 좀 해보고 관심도 좀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네. 올해 경험생명표가 개정이 되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 이 부분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얼마가 줄어들까도 좀 궁금하실 것 같고요. 네,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험생명표의 변동 추이를 잠깐 짚어보면 네. 이 1989년에 1회 경험생명표가 적용이 되었을 때는 평균 수명이 약 70세 정도 됐었어요. 근데 최근 생명표인 2019년도의 그 경험생명표에서는 평균 수명이 86세 정도로 이제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경험생명표가 개정된다고 하면서 이거 반전의 뉴스다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네네. 어떤 의미냐 하면 가장 최근인 2022년의 평균 수명 통계를 보니까 2019년 경험생명표상으로는 평균 수명이 정확하게 86.3세였는데 최근 자료 2022년 통계로는 오히려 평균 수명이 85.6세로 평균 수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 아니 경험생명표가 바뀌면 종신보험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고 연금 수령액은 줄어든다.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네. 아니 근데 2019년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줄어들게 되면 그러면 경험생명표 개정이 종신보험이나 연금 상품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반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방송 들으시는 동키분들도 과거부터 평균 수명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평균 수명의 수치가 왜 갑자기 멈췄지? 왜 내 기대 수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하고 의문을 가지실 것 같은데 가장 큰 영향은 역시나 이제 코로나19 시기 동안 전 세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사망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미쳐서 경험생명표가 개정이 되지만 그 평균 수명이 늘어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종신보험료가 저렴해졌으니까 뭐 가입의 적기다라든지 또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경험생명표가 4월에 개정되기 전에 빨리 연금을 준비하라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데 저는 동키분들이 새해에는 더 이상 이러한 마케팅에 흔들리시지 말고 보다 객관적으로 종신보험이든 아니면 연금이든 나에게 적합한 상품이 무엇이고 나에게 맞는 상품이라고 하면 두 번째로 지금 가입하시는 것이 적기인지까지 냉정하게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경험생명표가 개정이 되기 전에 빨리 준비하셔야 돼. 이런 말에 속지 말아라. 네. 이번에는 개정이 되든 말든 상관없다. 그렇죠. 좋은 정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도록 꽉 잡아주셨어요. 뿌리를 단단히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앞에서 올해의 경제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마음이 잠깐 좀 착잡해지기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올해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밝게 이렇게 좀 전망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더욱이 새해에는 주변 상황에 이끌리는 것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야 이적금 좋대, 야 요거 보험 새로 나왔다던데 요거 좋대더라, 뭐 경험생명표가 바뀐대 이렇게 해서 뭔가 변화를 가지기 이전에 우리가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버는 내 돈 아닙니까? 맞아요. 올해는 다른 사람도 그리고 또 보험회사의 권유도 아닌 나를 위한 보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희승 전문가도 그렇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돈키호테에서는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여러분의 보장과 노후 그리고 효과적인 자산관리 방법까지 알려드리는 전문가님이 계십니다. 믿으셔도 되고요. 도움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양희승 전문가님. 새해에는 경험생명표를 떠나서 나한테 맞는
나만을 위한 보험이나 연금을 준비하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이제 앞서 언급한 경험생명표도 있지만 보험회사만의 고유한 뭐 예정이율, 즉 이제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보험금이나 환급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이율이라든지 또는 뭐 위험률, 뭐 손해율, 또 사업비율, 이 상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보험료 산출의 근거가 되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고 뭐 소비자분들이 이걸 일일이 다 체크해서 파악하실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럴 그렇죠. 필요도 없으시고 사망도 아니고 노후연금도 아닌 우리가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된 어떤 질병이나 상해사고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또는 뭐 재산보험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뉴스를 좀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최근에 보험저널의 기사를 보니까 최근 뭐 유방암,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등의 유사암 발생률이 이전보다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새해에는 유사암 보험료의 인상 가능성이 예고가 된다라고 하고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요즘에는 건강검진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암 진단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초기암. 그렇죠. 그래서 신의료기술이라든지 또 신약도 개발이 되면서 이 보험회사는 암보험에 대한 보험료 인상을 전반적으로 이제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기사에서 보니까 암보험료가 대략 한 5% 정도 과거에 비해서 인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문자창을 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저는 보험 가입 그동안은 좀 뭐 꺼려했는데 뭐 실손이랑 암보험 요 두 가지만 들려고요. 뭐 요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네.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실손보험과 암보험의 중요성 요거에는 많이들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올해 암보험료의 인상이 예측된다라는 요 말씀에 대해서 좀 팁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2024년 네. 암보험 가입을 만약에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하는 팁 뭐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동키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지만 과거에는 뭐 지인을 통해서든 혹은 전화를 통해서든 뭐 상품의 보장 내용이라든지 특징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네. 최근 상담사에서 제가 느낀 거 두 가지 정도가 있어서 요약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몸은 유병자이지만 암보험은 건강체 보험으로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암보험은 흔히 뭐 고혈압, 고지혈, 당뇨와 같은 이제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는 유병자 보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싼 유병자 보험이 아니라 건강체 보험으로 얼마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우리가 가입하는 건강보험에서 암특약의 보험료가 가장 높기 때문에 사실 이 암보험을 잘 저렴하게 가성비 좋게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요. 새해에는 내가 뭐 고혈압, 고지혈 약을 먹고 있다고 하더라도 괜히 적게는 뭐 몇천 원에서 몇만 원씩 보험료를 더 납입하시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별표 한 20개 맞아요.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복잡한 세상 속 복잡한 보험의 기준을 명확하게 또렷하게 잡아주시는 양희승 전문가의 쏙쏙 들어오는 보험 상식. 2024년 새해 보험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또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나에게 맞는 보험을 준비하고 관리하는 방법까지도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좋은 정보들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3부에 이어서 양희승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3부 끝부분에 암보험에 가입하는 팁을 주셨거든요. 네. 암보험에 대해서 더 강조할 부분이 있으시다고요? 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말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새해에도 이 돈키호테의 기대를 가지고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트리양. 트리. 트리양. 바로 이 생식기 암과 관련한 부분인데 생식기 암 하면 남성분들은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립선암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여성인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유방암 발병률이 꾸준하게 해마다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죠. 가입 중이신 암보험을 보면은 일반암과 유사암, 뭐 소외감, 특정암, 뭐 고해감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로 암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어떤 의미냐면 어떤 암에 걸리느냐에 따라서 암보험금이 다르게 지급될 수 있다. 맞아요. 이제 이런 내용이죠. 예를 들면 위암, 간암일 때는 얼마를 주고, 뭐 생식기암일 때는 얼마를 주고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아울러 이 최근에 중요한 부분이 암보험이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데 보통 전통적인 암보험들은 가입을 하시고 나면은 바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90일 이내에 뭐 확률적으로는 적지만 90일 이내에 암 진단이 되면은 보장을 해주지 않고 90일 이후로부터 1년 이내에 진단되는 경우에는 보장 금액의 절반만 이제 지급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였는데 네. 최근의 상품들을 보니까 가입하는 첫날부터
이제 암에 혹시나 암 진단 되면은 보장 금액을 100% 주거나 또는 뭐 좀 작더라도 90일 이후에 바로 100%를 지급하는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새 암보장을 더 늘리시고 싶다거나 이제 새로 암보장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양투리. 투리양. 드리안. 새해의 암보험에 대해서 동기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하는 부분들 짚어주셨고요. 아까 제가 연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네. 올해는 내가 반드시 연금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깊게 해서 많이 좀 보장을 들어놓고 싶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가님 말씀처럼 경험 생명표와는 별도로 연금 상품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해라. 네. 요거를 좀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한다면 새해 연금 준비는 어떤 것들을 고민하는 게 유리해요? 네. 오늘 제가 뉴노멀 시즌 1이다, 2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갈수록 이제 한치 앞의 미래에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코로나도 겪었고 최근에 뭐 유럽과 중동의 전쟁도 경험을 하고 있지만 이 보험이 사실은 보험의 본질은 위험에 대한 대비, 위험을 준비하기 위한 것인데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기후 변화라는 요인도 우리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는 뭐 그 최근에 보니 이제 고령화되면서 보이스피싱으로 당하시는 분들 또 되게 그 피해가 좀 급증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위험은 점점 이렇게 다양해지겠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만이 또 가지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 이런 요인도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이다 보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연금 상품의 큰 축을 이뤘던 변액 연금 상품 판매율이 최근에는 주춤하고 있어요. 예전같이 이제 이거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기 위해서 투자 상품을 선호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펀드 수익률에 관계없이 연단위 뭐 6% 또는 7%를 최저 보증하는 변액연금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액이 변짜도 듣기 싫다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과거에 펀드나 변액 투자로 손해를 본 적이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일부 생명보험에서 출시된 변액이 아닌 금리형 상품인데 연봉리 3%를 확정해주는 확정금리형 연금도 적합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면 연봉리 3% 확정금리랑 연단리 6%랑 어떤 게 더 이득이에요? 뭐 그거는 뭐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거의 한 2배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연봉리가. 예. 그러니까 제가 단적인 이 최근 상품 중에 뭐 특정 상품 거론하긴 그렇지만 2.7% 정도에 그 해당하는 연봉리 상품인데 그게 그 적금 계산기 같은 걸로 계산해 보니까 연단위 7%랑 비슷하더라고요. 똑같아요. 연봉리 2.2%대 후반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정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뭐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제로 뭐 제한사라든지 이제 금액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리의 마법이 있네요. 맞습니다. 네. 자, 변액연금은 투자형 상품인데도 수익률에 관계없이 6%를 보증해 주는 상품도 있고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요즘 같은 시기라면 연봉리 3%를 적용해 주는 확정금리형 상품까지 연금 상품도 개인의 성향에 맞게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 성향에 맞게 그리고 또 나중에 내가 얼마를 넣었을 때 언제쯤 얼마가 모이는지 이런 것들도 다 철저하게 계산을 해보고 네. 그러고 나서 내가 투자를 하는 게 옳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연금이니까 특히 내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와 꼭 반드시 상의를 하고 내가 얼마가 필요하고 언제부터는 얼마를 딱딱 쓰고 싶다 매달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노후 맞습니다. 자금은 네. 반드시. 근데 상품 선택 이상으로 노후 자금 준비할 때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요. 네, 물론입니다. 이 보장성 보험처럼 연금 상품을 가입하실 때도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해에는 연금을 준비하실 때는 먼저 우리 부부에게 또는 내가 은퇴를 하면 필요한 은퇴 생활비가 얼마 정도 필요할지 계산을 하셔야 되겠고요. 대략 얼마나 될까요? 이제 보통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은 은퇴하기 직전에 생활비의 한 70%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활동을 하면은 더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제 벌기도 하지만 이제 그 정도 계산해서 내가 은퇴하기 전에 한 달에 뭐 300만 원 썼다면 은퇴하고 나서는 한 250만 원 정도 그 정도 이제 쓸 수 있겠구나 이제라고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제 이렇게 필요 생활비가 계산이 됐다면 필요 은퇴 생활비 대비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또는 개인연금으로 내가 준비된 금액은 얼마인지를 스스로 파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더더욱 중요한 부분이 상품을 결정하시기 전에 내가 대략 몇 세 은퇴 예정인지 혹은
소득이 줄거나 또는 없어질 것인지도 한번 따져보시고 음. 연금을 수령한다면 은퇴 이후에 가령 정해진 기간 동안 뭐 10년 또는 20년 동안만 연금 받을 것인지 아니면 사망 시까지 쭉 연금을 받고 싶은지 그것도 아니면 특정 시기에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은지 이제 이런 것도 다 결정할 수 있고 상품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걸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부분 은퇴 설계는 특히나 장기간 동안 준비해야 되고 큰 자금이 필요한 그런 그 돈 자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3074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선생님으로 근무 중인데요. 최근에 경제 쪽에서 일하는 지인이요. 연금보다는 현재 생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해서 공무원 연금 비용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노후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금액을 줄이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연금은 결국은 이제 미래 나의 어떤 그 미래 나를 위한 나를 위해서 이제 송금하는 그런 돈이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조삼모사 같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인생 지금 삶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를 또 대비하지 않으면은 그때 가서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거북이 투자냐, 뭐 토끼 투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금을 이제 장기 자금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 어떤 수익이라고 해야 되나 자금을 효율적으로 모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랜 시간 동안 차근차근히 모으면 상대적으로 금리라든지 수익률이 낮은 상품을 선택하더라도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도 암기 과목 공부하는 거랑 시험 보기 전에 그다음에 국영수 공부하는 거는 플랜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고 뭐 단기 목적에 따라서 큰 돈이 들어갈 돈들은 당연히 5년 이상 10년 이상의 그런 플랜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연금은 특히나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줄이시는 것보다는 더 늘리시는 게 좋겠다. 이분이 추가적으로 질문을 더 주셨는데 3074님께서 그렇게 공무원 연금을 줄여서 사적연금을 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쪽에 연금을 드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공무원 연금에 돈을 줄여서 사적연금을 든다. 어떤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이나 이제 그 공무원연금 이런 공적연금들의 장점은 앞으로 어떤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까지도 다 그렇죠. 반영을 해주고 근데 좀 아무래도 그 사회 구조상 또 변동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도 사실 분명히 존재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은퇴 후에 생활비를 정하고 나서 거기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생활로 대부분의 그런 이제 기본 생활은 하시고 추가적으로 그 필요한 부분들은 개인연금으로 이제 공무원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는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중에도 어떤 개인보험, 개인연금을 통해서 이제 공무원연금 약간 제가 직업적인 특성상 보면 안정적인 그런 삶이라든지 또 금융상품도 그런 보수적으로 운영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변액이나 투자성 상품보다는 사전에 가입하는 시점부터 미래에 받을 연금이 확정되는 그래서 미래를 예측 가능하게 이렇게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시중의 확정금리형 상품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하신다면은 저희 문자창을 통해서 도움 요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한 분이 더 있습니다. 9077님께서 3개의 연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3개 모두 종신시까지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액이 많이 적은데요. 이거 조정이 필요할까요? 네, 당연히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망시까지 일정한 70세 은퇴한다고 해서 70세부터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똑같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은퇴에 관련한 이제 이론을 보면은 은퇴 직후의 10년, 보통 65세에서 75세까지 그 10년 그리고 그 이후의 10년 또 마지막 10년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시기를 뭐 은퇴 이후에 활동기, 그 다음에 뭐 간병기, 그다음 마지막으로 회상기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10년 단위로. 근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그 돈이 들어가는 시기는 바로 은퇴 바로 직후예요. 은퇴 직후에는 갑자기 내가 은퇴했다고 해서 오늘 내일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행도 다니고 그럼요. 뭐 손주들도 용돈도 주고 이제 아무래도 활동을 계속해서 하시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종신연금으로 기본적인 삶을 좀 이렇게 꾸리시는 걸로 하고 말씀드린 대로 은퇴 직후에 한 15년, 20년 동안 연금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나머지 두 가지 연금은 확정 연금형, 확정 기간 연금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고 그 연금 수령 방법은 그 연금을 받기 직전에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셔서 나중에 이제 변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세계 연금이 정확하게 얼마의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세계 연금이 아마 받게 되는 그 이자 네, 이런 수익, 것들도 이자 이런 것들이 수익 다르겠죠, 이런 당연히. 것들이 다르니까 어떻게 받는 게 이득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검증을 거쳐 모시고 온 10분의 돈키호테 전문가 분들이 다 계시니까요. 특히 오늘 이야기 나눈 우리 양희승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문자창을 통해서 도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봤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까요? 첫째. 2024년 경제 전망 밝지 않지만 밝지 않기에 우리 집 가정 경제는 내가 지키자. 둘째. 2024년 보험 경험생명표 바뀐다고 무턱대고 바꾸지 말고 나를 위한 보험인지 먼저 확인해 보자. 네. 자, 지금까지 양희승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방송 중에 상담해 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